제 돈 주고 안 사 먹어요. 여름에 사 먹을 만하지. 저는 우리나라 커피가 이탈리아 커피보다 뭐가 다를까? 커피의 종류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니스에서 가장 맛있다고 자부하는 토레파촌에서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커피숍은 은근히 메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탈리아 커피숍은 메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카페 라떼, 카페 마키아토, 라떼 마키아토, 카페 아메리카노 이렇게 딱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Che cosa si chiama? Questo è anice stellato. Col ghiaccio sarebbe più bello da vedere. 저 메뉴는 에스프레소 토닉이라는 거였는데 저도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켜봤습니다. 한국에는 저런 메뉴 있나요? 특히나 카라멜 마키아토, 프라푸치노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프레소 말고 처음 먹어요. 오, 대추 느낌 난다. 대추 맞아. 대추 커피 맛. 근데 되게 고소한 맛도 나는데 살짝 곡물 맛. 이탈리아 커피숍에 또 있는 메뉴 카페 오르쪼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고소하고 달달한 게 뭔가 있어요. 지금 드신 게 오르쪼죠? 네네. 에스프레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르쪼는 무슨 뜻일까요? 오르쪼가 이 보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리커피라고 얘기합니다. 에스프레소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거 괜찮아요. 여기 되게 달달해요. 설탕도 넣고 역시 이탈리아는 에스프레소입니다. 이게 뭔 맛일까? 딱 고는 참 특이하다. 지금 저거 이 백종원 흉내 낸 건데 별로 똑같지 않은 것 같아요. 구수함이 떨어지네요. 이게 살짝 커피랑 조리퐁을 섞인 느낌 맛? 거기다가 약간 대추차를 살짝 섞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이게 이 열매가 아마 대추인가요? 아니체 스텔라토라고 하는 겁니다. 별 모양. 저도 저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약간 그 별 모양으로 약간 약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음식에 가끔씩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맛있어요? 제 돈 주고 안 사 먹어요. 자, 맛이 어떤가요? 우리 세바랭. 약간 진짜 대추 맛도 나고 맞아. 약간 한약 느낌 나고 한약. 한약 느낌에다가 자, 제일 중요한 거, 돈 주고 사 먹나요, 안 사 먹나요? 이게 얼마지? 4유로인데 5,300원. 여름에 사 먹을 만하지. 여름에 솔직히 인정. 이태리 커피숍에 또 가끔 있는 메뉴가 인삼 커피입니다. 이거는 진생 커피입니다. 진생은 인삼이거든요. 커피에다가 인삼이 들어간 커피인데 이것도 특이해요. 그래서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마시는 거 좋아요. 인삼 향이 많이 나나요? 많이 납니다. 한국 정관장 이런 것처럼 향이 되게 많이 나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 많이 나요. 먹어보면 좀 독특하다고 느껴져요. 한번 마셔보세요. 여기 향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괜찮은데? 뭔가 살짝 근데 왜 캐러멜 오, 캐러멜 향 같은. 카라멜 에스프레소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카라멜. 에스프레소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베네치아의 이 커피숍은 각종 향신료도 팝니다. Sì, allora non qui in negozio, facciamo tutto qua a Venezia nel nostro laboratorio. 이 커피숍이 다른 집보다 조금 특별한 건 커피를 직접 볶기 때문이에요. La tostatura, il roasting dei chicchi facciamo tutto noi. 정말 신선합니다. 좀 누군가 그러는데 커피 콩에 얼마나 오래됐냐 그것도 중요한데 커피 콩을 볶고 나서 그냥 로스팅 하고 나서 얼마나 오래 있었냐가 그 커피의 신선도를 또 좌우한다고 하더라고요. 커피 볶고 나서 바로 가져오니까 엄청 신선한 거예요. Il primo negozio qui o altrimenti c'è? Sì, no, abbiamo solo questo negozio. 베네치아 오셔서 저곳에서 커피 마시는 거 정말 추천해요. 이탈리아 커피는 왜 그렇게 맛있을까? 우리나라의 커피는 왜 그렇게 맛은 있는데 이탈리아보다 좀 떨어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집에서. 자, 그럼 이쯤 돼서 이탈리아 커피가 우리나라 커피보다 맛있는 이유, 아니 우리나라 커피가 그렇게 맛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뭐 저는 참고로 커피 전문가도 아니고
뭐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뭐 커피 하면 뭐 하루에 꼭 마셔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막 커피를 막 챙겨 먹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제가 커피숍은 솔직히 뭐 화장실 이용하거나 뭐 남들하고 이렇게 같이 마실 때 그냥 같이 마시고 아니면 잠 안 자야 될 때 그럴 때 마시는 거지, 제가 뭐 커피에 대해서 뭐 전문가도 아니고요. 뭐 완벽한 전문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바리스타 채널에 들어가세요. 저는 여기 이탈리아에 있으면서 그래도 이태리 커피를 많이 마셔본 사람으로서 그냥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느낀 거, 제 뇌피셜 추론을 통해서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커피가 이탈리아 커피보다 뭐가 다를까? 저는 시작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점이 왜 다를까? 일단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커피를 가장 빨리 수입을 했고요. 역사적으로 그게 1600년도예요. 그 전에 전리품으로 가져온 건 그보다 더 전입니다. 그리고 커피 제조 기술, 그리고 에스프레소 기계, 그거 다 이태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이태리어예요. 카푸치노, 카페라떼, 뭐 아메리카노, 다 그런 용어들이. 자, 1600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커피가 수입이 되면서, 커피라는 것은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좋은 유통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커피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위도가 높은 곳에는 재배가 되지 않습니다. 위도가 적도에서 25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거든요. 거기를 커피 벨트라 그러는데 거기서만 재배가 돼요. 그래서 남미라던가 아프리카라던가 그런 곳에서 재배가 되는데, 그런 유통망을 이미 가졌던 사람들이 이태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접한 사람들이 이태리 사람들이고, 그리고 커피라는 것은 어떤 식민지 문화와 함께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이 커피를 빨리 접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커피를 정말 빨리 접해봤자 1900년도입니다. 뭐 1800년도 말에 고종 황제가 아관 파천 맞나요? 그때 커피를 가장 처음 접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영화가 나왔죠. 갑이라고. 뭐 그거는 팩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책에서는 팩트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아무리 빨리 마셔봤자 1900년도예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커피가 들어와도 진짜 그 상류층의 사람들만 커피를 마셨지 그냥 일반 사람들 커피를 구경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1900년도 초에 이탈리아에서는 그 에스프레소 기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용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달라요. 우리는 완전 처음 접했고, 이들은 막 접하면서 에스프레소 기계가 최초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미군이 우리나라 들어오게 됩니다. 1950년도쯤에 미군이 들어오면서 인스턴트 커피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스턴트 커피를 마셨어요. 그런데 인스턴트 커피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커피의 종류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로부스타고 두 번째가 아라비카예요. 로부스타는 쉽게 얘기해서 인스턴트 커피를 만드는 커피 종입니다. 아라비카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드립 커피라던가 아니면 에스프레소에 넣는 커피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같이 에스프레소 같이 만드는 커피예요. 그러면 여기 이태리 사람들은 에스프레소 기계를 발명하면서 인스턴트 커피보다는 아라비카 커피에 좀 더 집중을 했을 거고, 우리나라는 인스턴트 커피에 더 집중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맥심이 나왔죠. 맥심이 나오면서 그 커피의 어떤 대중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 대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아마 1980년도쯤이 될 거고, 1990년도까지도 계속 인스턴트 커피를 마셨죠,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이탈리아 커피 회사에서 우리나라에 진출하려고 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미 맥심에 완전 젖어 있었기 때문에, 로부스타는 또 카페인이 높고요, 그리고 중독성이 강합니다. 아라비카가 들어오려고 해도 그게 잘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조금 들어왔다고 해도 진짜 매니아층 아니고서는 그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커피라는 건 당연히 인스턴트 커피고 거기에 프리마 들어가야 되고 설탕 들어가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커피라고 그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2000년도 초반에 대학교를 들어갈 때만 해도 사실 아메리카노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커피 하면 당연히 맥심이었고, 냉커피 하면 맥심에다가 얼음 넣은 게 그게 냉커피였습니다. 그런데 아메리카노라는 게 어느 순간 나타나더라고요. 스타벅스와 함께 말이죠. 스타벅스가 잘 되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스타벅스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커피를 팔지 않는다. 커피 문화를 판다. 그래서 어떤 커피 문화, 그리고 어떤 뉴요커에 대한 그런 환상과 함께 저는 스타벅스 커피가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후로 커피 믹스의 시대는 가고요, 아라비카 품종으로 나오는 아메리카노의 시대가 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세바의 진한 뇌피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카의 시작을 사실 뭐 스타벅스로 함께 하고 있는데, 물론 스타벅스 전에도 아라비카 마신 분 계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약간 매니아층이었고 대중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스타벅스는 미국 거죠, 그죠? 그리고 에스프레소로 시작한 게 아니고 아메리카노로 시작하죠. 미국 하면 대표적인 게 대량 생산이죠. 그러면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태리 커피숍이, 그냥 특히나 토레파존의 저것이 왜 그렇게 맛있을까?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옆에서 만들고 그 로스팅 된 걸 바로 가져오니까 그 신선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스타벅스는 그 신선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로스팅을 좀 다르게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 기존의 로스팅보다 조금 더 태웁니다. 그러면 좀 구수한 맛이 더해지면서 조금 신선도의 결함을 메꿀 수 있거든요. 그 맛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아라비카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맛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탄 거기 때문에 그 진짜 맛이, 그러니까 어떤 신선도가 좀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커피를 잘하지 못하는데 한국에서 친구들하고 이제 커피를 마시니까 이 뭐라 해야 될까, 그 커피를 딱 마시는 순간 이 맛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야 이거 커피 좀 탄 거 같은데 로스팅을 너무 많이 한 거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제 친구들이 마셔보고 야 이거 괜찮은데? 왜 커피 맛은 이런 맛으로 먹는 거 아니야? 원래 약간 좀 태운 맛으로 먹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맛이 조금 다르구나, 그렇게 완전 직감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른 거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커피숍이 공간의 개념이지 커피 맛은 그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커피 그냥 한 잔 딱 마시고 그냥 5분도 채 안 돼서 그냥 나갑니다. 정말 그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거죠. 물론 화장실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같이요, 진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정말 혼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서서 커피 마시고 가는 사람 있나요? 5분도 채 안 되고 그냥 커피숍에서 나가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만약에 혼자 커피숍을 갔더라도 거기서 핸드폰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한다거나 레포트를 한다거나 뭐 책을 읽는다거나 그런 어떤 공간의 의미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문화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커피라는 것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보통 공간의 의미로 많이 오고, 그리고 한번 커피를 마시면 엄청 그 자리에 오래 있죠. 막 한 3시간 정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굳이 질 좋은 커피를 제공할 의미가 있을까요? 굳이 신선한 커피가 제공돼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커피숍이 뭐 이디야 커피인가? 거기 가니까 커피가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런 질 좋은 커피를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겠죠. 만약에 이탈리아 커피처럼 그런 질 좋은 커피가 제공이 되려면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야 됩니다. 제 생각에 한 8,000원 정도는 돼야지만 그 정도의 커피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유통관계라든가 그런 걸로 봐서는. 근데 그렇게 되면 과연 장사가 잘 될까입니다. 서울의 도심 쪽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아니면 커피 매니아들이 이렇게 많고 그런 곳은 괜찮은데 지방 쪽은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커피, 뭐 신선한 커피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제가 밀라노의 스타벅스에 한번 가봤어요. 거기서 에스프레소를 마셔봤는데 가격이 이탈리아 동네 커피보다 가격이 2배가 비쌌습니다. 그런데 맛은 이탈리아 동네 커피숍이 저는 훨씬 맛있었어요. 커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털어봤습니다. 왜 우리나라 커피가 이탈리아를 따라오지 못하는지.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대량 생산과 그리고 체인점을 많이 보고 따라 했기 때문에 좋은 커피가 나올 수가 사실 힘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작은 커피숍들이, 개인으로 하는 커피숍들이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고 진짜 좋은 커피를 제공하고 그 맛을 매니아층들을 위해서 겨냥하는 그런 커피숍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커피숍 잘 됐으면 좋겠고 이왕 커피 마시는 거 한번 제대로 된 커피를 마시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미국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냥 저는 대량 생산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특히나 체인점화 되는 거, 우리나라 음식점들이 체인점화 되는 건 저는 너무 싫습니다.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나라의 커피 맛이 이탈리아 커피 맛하고 좀 다른 이유, 우리나라의 커피는 시작점이 조금 달랐다. 그래서 좀 늦었어요. 늦은 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커피라는 게 유럽 문화고 뒤늦게 들어온 거고 시작점이 다르고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진짜 잘 따라가고 잘 발전하고 있다는 거. 미국 게 다가 아니구나, 진짜 오리지널은 이태리고 유럽이구나 라는 그걸 좀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탈리아 오셔서 이탈리아 커피 맛을 즐기면서 세바가 얘기한 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느끼길 바라는 게 저의 컨텐츠의 목적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국의 커피는 아니에요, 이태리 커피가 최고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저는 개인적으로 쌍화차라던가 한국에 좋은 차들 많잖아요. 그런 게 좀 더 발전되길 바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유자차 정말 좋아해요. 한국 가면 유자차 많이 마십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탈리아 모든 거 보나세바였습니다. 보나세바.